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5월이 되어서 어린이날인데 예, 교수님께서는 자녀를 양육하시는 어떤 시기는 지나셨죠? 예, 벌써 뭐 둘 다 결혼했고, 아들, 딸 다 결혼했고, 소녀도 있습니다. 네, 아유, 손녀 어린이날 선물 사주셔야 되겠네요. 예, 네. 예, 제가 어린이날을 왜 얘기를 했냐면, 예, 저희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그래도 깨끗하고 좋은, 그리고 선진화된 환경을 이제 물려주는 게 아닐까. 그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교수님 정말 의미 있는 또 기고를 하셨던데, 제가 잠깐 공유해도 될까요? 예, 그러세요. 예, 네, 교수님 여기 보시면 예, 강원특별자치도는 부국 환경으로 가는 초석이다. 네, 예, 제목 참 멋집니다. 예. 이 칼럼을 제가 이제 썼더니만은 아는 분들이 여러분 이제 연락을 하면서 제가 2000년대 초에 새만금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런 부환경 이론을 제가 주창을 하고 그다음에 또 부국환경 포럼을 만들고 이렇게 했어요. 했는데 그때 이제 뭐 활발하게 했죠.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거를 보고는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 그 당시에 제가 주장했던 부국 환경 이론이라는 게 다시 보니까 또 한 번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 그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국민들이 좀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많은 분들한테 이 칼럼들을 여러 사람들한테 좀 알려가지고 보도록 해라.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설명을 해야 되겠다. 정말 우리 후손들한테 자랑스럽고 이 좋은 그런 환경을 물려주고 또 잘 사는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 부국 환경 이념이 전 국민이 알아야 될 그런 이념이다라는 거죠. 네, 예. 저는 교과서에 확실히 실렸으면 좋겠습니다. 부국 환경론. 예. 챕터 하나가 아예 그냥 딱 이렇게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몇 개 이제 조금 이거 읽어보면서 말입니다.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자료를 내가 파워포인트에다 올려왔거든요. 네, 그걸 제가 교수님. 공유를 하겠습니다. 예. 공유 좀 내려볼래요? 네, 예. 네, 내려주시면. 예. 제가 이겁니다. 여기에 이제 이건데 바로 이 칼럼이잖아요. 그죠? 이 칼럼 네, 네, 보면은 네. 여기에 보면은 내용이 첫 번째 시작이 이 강원특별자치도를 앞두고 대한민국의 국토 환경을 인질 삼아 강원 지역에 표를 구걸하는 행위라며 반대하고 나섰다. 환경단체가 바로 이게예요. 여기 보니까 뭐 국회의원들 뭐 그걸 하고 또 우리 또 김진태 지사님 또 이게 삽 들고 와가지고 이제 또 삽질한다 뭐 이러는 거죠. 아, 이 좋은 머리를 왜 환경을 보호하는 데 쓰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참. 예, 예. 전국 44개 시민환경단체가 소속된 환경회의가 지난 26일 광화문에서 바로 여기죠. 기자회견을 열어 강원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개정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제 근데 제가 썼는 게 뭔가 하면은 생태 근본주의에 깊이 빠져. 우리나라 환경단체가 너무나 여기에 문제가 되어 있어요. 인간이 아니고 생태 근본주의에 빠져 있다고. 우리나라 환경단체에 빠져 있는 우리나라 환경단체의 착각 중 하나는 개발이 곧 환경 파괴다. 파괴라는 것이다. 그래서 삽질공화국, 바로 아까 삽 들고 나왔지요. 토금공화국 운운하며, 봐요, 인천공항도 얼마나 반대했는지, 뭐, 아마 우리 후손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 대학 교수까지 끼어가지고, 알만한 교수까지 끼어가지고, 비행기 뜨면은 말입니다. 뭐, 새하고 부딪힌다고,
어? 거기다가 땅이 가라앉고 뭐 난리를 쳤다고 해요. 거기다가 여기 뭐 어? 여기 또 새만금, 제가 이 새만금 때문에 열심히 또 대법전까지 갔어요. 새만금 그 물에 거기다가 호수 만들어도 물 안 섞는다고. 경부 고속철도 등과 같은 국책 사업을 사사건건 반대해왔다. 여기에다 원자력 발전, 이 원전도 이게 다 환경단체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된 거예요. 4대강 사업, 오늘 봤지요? 수질이 훨씬 좋아. 교과서에 나오는 건데 80년대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생 때 배웠던 볼을 만들어야지 수질이 좋아진다는데 이걸 끝까지 해가지고 돈을 뭐 수천억을 날린 거지. 응? 이렇게까지 이들로 인한 국고 손실과 민생 피해, 지금 봐요. 원자력 발전 때문에 지금 우리 국민들 지금 전기세 다 오르는 거 아니에요. 민생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런 일을 저지르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자신들이, 이분들 지금 자신만만한 게 뭔가 하면 자기들이 우리나라 금수강산을 지킨다는 거 아니에요. 파수꾼 이름을 잡아가고 있다. 응? 근데 이게 다 뭐냐? 바로 여기 생태근본주의. 이게 뭔가 하면은 영어로는 DB 컬러지. 다른 말로 우리가 심층생태주의란 말도 써요. 또 에코센트리즘이라 해가지고 생태중심주의란 말을 쓰는데 주로 이제 생태근본주의란 말로 주로 우리나라는 번역해요. 이 과거에 이게 저 경부고속철도 할 때 바로 도롱뇽 이게 말입니다. 도롱뇽 가지고 이제 도롱뇽이 거기는 이제 원고가 돼가지고 소송도 하고 뭐 별짓을 다 한 거죠. 이것 때문에 몇 년 동안 이게 터널을 가해가지고 그거 보면은 저게 나오죠. 뭐 자료 보면은 뭐 2조를 손해봤다 나라에서. 그런 돈가 가난한 사람들 도우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봐요. 이것도 지금 케이블카 이것도 뭐 지금 이번에 이제 한다고 그러죠. 계속 반대하고 얘들 사냥이 못 산다. 케이블카 하면은 이게 지금 문제예요. 결국은 이런 생태 근본주의의 이면은 뭔가 하면 인간은 나쁘다. 옛날에 지금 최근에도 뭐 어떤 교수가 나와 그 이야기 하대요. 지구에 인간이 사라지면은 생태계는 너무너무 좋아질 것이다. 그 자기는 안 사라질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자기도 교수님,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진짜 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사람은 숨만 쉬어도 이산화탄소를 배출해내고, 음, 그리고 뭐, 온갖 환경 재해를 만들어낸다는데, 내가 음, 왜 살아야 되지?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 저번 시간에도 교수님께서 이 음, 아이들이 악몽 때문에 잠을 못 잔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전 정말 공감이 됩니다. 인간은 그렇죠. 인간 스스로를 악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 어린애들이 그 충격을 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또 개량 한복 떡 입고 나와가 자기도 인간이면서 인간이 정말 나빠요. 뭐 이러고 앉아서 그러고 있는 거지요 지금. 이 생태근본주의의 그 원래 그걸 보면은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과 동등한 고유의 가치가 있다. 뭐 도롱뇽도 그렇고 바퀴벌레도 우리하고 똑같은 이제 그거의 생각이. 이 사람이 이제 이걸 한 거예요. 73년도에 아른 네스라고 노르웨이 오슬로 대학 교수 이 사람이 뭐 산도 타고 뭐 이런 사람 이 사람이 그 저 DB 칼라지의 창시자예요. 이런데 약간 철학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사람인데 그리고 이게 그 이게 지금 20세기 후반부터 환경운동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자연은 인간을 위한 자원이 아니다. 또 모든 생명체는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자연계에는 절대적 존재가 없다. 그리고 지구 수용 능력에 한계가 있고 인구가 감소해야 된다. 이 사람 뭔가 하면은 계속해서 인구가 감소해야 된다는 그런 사람들. 근데 또, 그게 뭐예요, 이게? 이게 바로 저거예요. 생태 근본주의. 개미도 우리도 권리가 있다. 바퀴벌레도 우리가 이게 지금 그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부환경론에 가면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꼭 좀, 보시라고. 이게 이거예요. 우리 그 생태계라는 것은 인간의 성경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만물의 영장이 인간이고 그 밑에 이제 뭐 맨 아래가 하등 생물들 그 위에 이런 피라미드 구조인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이 사람들은 잘못되고
이거 뭐, 개미나 인간이나 쥐나 바퀴벌레나 뭐, 꽃이나 똑같은 우리가 권리가 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인간이 지금 나쁜 짓을 해가지고 지금 자연생태계는 다 파괴가 되고 있다. 이거는 에고고, 이게 이코다. 뭐 이러고 있어요. 이게, 어? 근데 이게 또 특이하게 말입니다. 이 네스, 아렌 네스라는 이 교수가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이 이념을 만들어낸 게 62년도에 나왔던 그 침묵의 봄이잖아요. 여기에 자기가 하나의 그 감명을 받고 여기서 생각을 해가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상당히 우리 전 세계적인 어떤 환경운동에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지금 아직도 이 책이 맞다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전국에 읽히고 있어요, 이게. 생각을 잘 달리 해야 돼. 이것 때문에 이 침묵의 봄 때문에 말입니다. 말라리아 걸리고 이것 때문에 DDT를 못 쓰게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런 문제가 됐다. 이 사람이 이렇게 살고 가서 여기서 이 사람이 노르웨이에 여러 어떤 개발 사업들 반대하고 뭐 이랬던 사람. 그러면서 사람이 뭔가 하면 생태계의 평화를 위해 가지고 근대 산업 자본주의 해체를 주장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노르웨이 아주 엄청난 부잣집 아들이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 부자라서 그런 거 각국의 녹색 아닐까요? 강남 좌파. 비선적인 거죠. 자기는 먹고 살 만한 거 있으니까. 그리고 인구가 줄어야 지구가 산다. 아니, 근데 뭐, 지금은 다, 그기는 먹고 살 만한 나라에서는 이게 다 썩었다. 안 된다는 걸, 말도 안 된다는 거, 윗선이라는 걸 알고, 지금 근데 지금도 인구가 죽으러야 지고 산다는데, 그 인구 지금 애 낳으라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지금, 근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또 하나 아주 특이한 건 뭔가 하면은, 나중에 사람들이 자기 그 부인이 죽고 나서, 자기가 사람하고 결혼을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제자 중국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한참 아래 오, 상당히 그 위선적이죠, 이 사람이. 죽기 전에 2006년도인가 죽은데. 하여튼 굉장히 위선적이고 착각에 만들어진 게 바로 뭔가 하면은 생태 근본주의인데 우리나라에 아직도 그 환경운동가들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가난한 사람을 도우고 부국 환경주의로 가야 된다는 게 제가 주창하는 거잖아요. 보십시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칼럼을 보면은 하지만 우리의 금수강산을 지킨 것은 이 환경운동가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땅에서 가난을 몰아낸 산업여군이라는 거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이고 그 외화로 에너지를 수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울창한 우리의 산이 지켜진 것이다. 지금이라도 에너지 수입이 중단되면 몇 년 내에 우리의 산은 벌거벗은 민둥산으로 변할 것이다. 에너지뿐만 아니죠. 우리나라 보십시오. 현재 우리는 가구나 건축용 목재 99%를 지금 수입하고 있어요. 만약 목재를 국내에서 충당한다면 강원도의 숲은 2년 안에 사라지고 한반도 전체의 숲도 15년을 버티지 못한다는 게 산림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여기에다 우리 지금 식량 40% 수입하고 광물잔 90%를 수입하잖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수입이 중단되면 우리의 국토는 전국 곳곳이 지금 농지와 광산으로 파헤쳐지고 바다도 지금 더 매립해야 됩니다. 지금 그런데 식량자는 지금 40% 수입을 안 하고 국내에 하려고 그러면은, 어? 이런 건데 지금 뭐 하는 거냐? 어? 그냥 자기들이 다 짓겠다는 식. 여기 제가 사실은 그 일생에 몇 번 책 보고 감동한 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환경과 빈부의 두 세계. 미국 버클리 대학교의 잭 홀랜드 교수가 쓴 책인데 이거 보면은 야 정말 가난이라는 게 인간한테 가하는 물질적 폭력뿐만 아니고 정신적 폭력이에요. 그 국내에 맞습니다. 우리가 하루빨리 우리나라에 그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고 전 세계에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환경단체가 하는 일은 뭔가 하면 도롱뇽 지켜야 되고 산양 지켜야 되고 어? 바퀴벌레하고 우리는 동격이다 뭐 이러고 다녀가 되겠나 이거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만약에 지금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북한이 왜 이렇게 이거 그거 하겠어요? 우리는 지금 이게 산림이거든요. 위성으로 찍었는 사진, 우리나라 산 빵빵하게 좀 울창하잖아요. 북한은 왜 이래 되느냐? 어? 가난하기 때문에 다 땔감으로 쓰고 말이에요. 어? 에너지 수입 못하니까. 이게 지금 봐요. 북한의 민둥산이 좀 이렇다고. 우리나라 뭐 방송국에도 다 나오고 다 알죠, 이게. 이들의 또 다른 착각 중에 착각은 환경은 중앙정부의 강력한 통제로만 지켜진다는 것이다. 만약 지방정부의 정책 자유가 주어지면은 환경을 마음대로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중앙에서 강력하게 통치해가지고 건드리지 못하게 해라. 안 그러면은 다 지금 또 작살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환경은 주민자치에 맡기지 말아야 온전하게 지켜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한 환경 사례는 이들의 주장과 상반된다. 지난 2005년에 완공된 서울의 청계천 복원은 우리나라 환경사에 아주 중요한 이정표지. 이후 전국 곳곳에서 복개되고 훼손된 수많은 하천이 자연형으로 복개됐다. 이 이후에 말입니다. 복개하려고 계획했던 것도 다 취소하고 그 당시에 왜냐하면은 이 하천을 복개하면 그 위에 주차장으로 서기 좋거든요. 그 많은 지자체에서 복개하려고 하던 것도 이 청계천 복원 바람에 다 바꿨고 전국 곳곳에 그걸 했다. 이는 지방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지방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옛날처럼 말이에요. 지방자치 하기 전에처럼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관선이었다면 민선이 아니고 이런 발상 자체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게 이제 민선이 되니까 우리 시민들이 뭘 좋아하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된 거죠. 과거에 저는 들어가 봤어요, 실제로. 청계천 여기에 저거 복원하기 전에 복개되어 있을 때 들어가 보고도 여기 위에 다 고가도로가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가지고 청계천 그러는데 가보니까 하천도 없는데 뭔 연놈은 뭐 청계천이라 그러냐. 어? 그 밑에 하천이 흘렀던 거죠. 근데 이게 복개되어 있을 때는 말입니다. 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제가 사실 청계천 복원 시민위원회 자연환경분과위원장을 했거든요. 그 상당히 많은 걸 잘 알죠. 여기에 있는 분들이 다른 데보다도 호흡기 질환이 2배나 많았어요. 그렇죠. 여기서 여러 덮어놓는다고 가지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었는데 너무 예, 악취가 심하니까 어쩔 수 없이 덮어놓은 거죠. 그 그렇죠, 맞아요. 예. 시대에서는. 제가 여기에 이래야 서울이라는 걸 보면은 거기에 그 하천 이야기가 나오는 거 있습니다. 그 누가 궁금하신 분은 청계천에 대해서 상세하게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펜앤마이크에서 내가 녹화했던 거 들어있어요. 이거 뭐 했잖아요. 이게 다 뭔가 하면 이게 지방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했던 거지. 만약에 이게 뭐 임명제 하면은 누가 이런 시장이 하겠어요? 위에만 잘 보이면 시장 하는데 아래에 잘 보여야 되는 걸 보여야 되니까 그런 거지. 또 한때 죽음의 강으로 불렸던 울산의 태화강도 주민자치에 힘입어 지금은 맑은 물이 흐르고 매년 수영대회를 개최하게 됐다. 그 외에도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환경 최우선 정책이 시행되어 주민들이 푸른 공원과 맑은 하천을 누리고 있다. 지금 전국 곳곳에 말이에요. 한때 이랬어요. 울산 태화강이. 지금 맞습니다. 뭐 다 썩고, 이거 뭐 고기 때 죽고 이랬던 거를 지금 수영대회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 울산시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뭘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여기에. 울산이에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저게 뭐 GRDP라고 지역의 소득이 높은데. 왜? 거기 산업이 많으니까. 옛날에는 울산을 공업도시라 그랬거든요. 공해도시라 그랬거든요. 공장이 많다고. 지금은 공장이 많은 데가 공해도시가 아니고 민의가 소통되지 않고 돈이 없는 데가 다 공해도시. 그 돈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잘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지난 100년의 세계 환경사를 보면은 선진국에서 환경 보호와 개선을 이룩한 1등 공신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입니다. 왜? 자유민주주의는 환경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선거를 통해 민의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또 시장 경제는 급속한 환경 기술과 산업의 발달을 가져왔고 경제 성장을 통한 부의 축적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재원을 제공할 수 있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는 곧 환경 보호와 개선은 민의와 부가 좌우한다는 거죠. 보시죠. 지금 한때 이게 뉴욕의 40년대, 지금은 이래 된 거죠. 만약에 말이에요. 중국도 제가 중국 자료를 보면은 이게 다 뭐냐 보세요. 환경과학과 기술이 발달하고 법과 제도로 이제 환경 개선하는데 중국도 말이에요. 지금 그 공기 중국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잘 모르는데 제가 이제 대학원 과목에서 중국의 일부 환경 문제를 가르쳤어요. 보면은 중국의 국토의 16분의 1이 토양이 다 오염돼 있어요. 여기 뭐 중금속부터 해가지고 각종 문제가 돼 있어요. 중국이 만약에 이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였다면 벌써 개선됐어요. 북경 시장을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이 시민들이 스스로 어떤 지도자를 뽑을 수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않고 사회주의 이 그런 계획경제 체제의 독재가 이루어지니까 이런 걸 제대로 안 되는 거죠. 벌써 이렇게 됐을 중국이 아직도 이러고 있고 나는 정말 신기한 게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에 와 있는 그 그린피스 이 그 저 소장 중국 사람이 자기 나라 좀 환경 좀 지키고 있지 왜 우리나라 와가지고 계속 탄소 중립해야 되고 태양광 풍력해야 되고 기후 위기가 온다고 멀쩡한 지구 놔둬놓고 그 이러고 있는지 난 모르겠어요. 이 참 우리가 제대로 봐야 돼요.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이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을 다 못하고 있어요. 그 영토 관리 책임의 원칙이라면 가면 자기 나라의 영토를 다른 나라에 피해를 주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기 오염 물질 황사 날아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중국이 빨리 환경이 개선되려고 그러면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민의에 따라가지고 이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거예요. 강원특별자치도 시행은 이게 바로 그거예요. 자체 내에서 결정하고 상당히 많은 권한을 자기 그 강원도에 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민의가 훨씬 더 잘 보장되죠. 위에서 중앙의 통제를 안 받고 말이에요. 민의를 통해 부와 환경을 함께 얻을 수 있는 더없이 소중한 기회다. 환경단체는 시대착오적인 옛날에 개발 안 하면 환경이 좋아진다. 착각이죠, 이게. 이 소중한 기회를 잡지 말아야 한다. 강원도는 지금 산림이 전체 면적의 80%를 차지하고 백두대간에 수많은 생물종이 살아가는 한반도 최고의 환경보호다. 성공적인 분권 정책을 통해 한반도 최고의 환경보호를 지키는 훌륭한 부국 환경 사례가 되길 바란다. 제가 이 마지막에 이 부환경론 저자라는 걸 적었는데 그 신문사에서 뺐더라고요. 책 광고해주기 싫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좀 아니, 아이, 외국에 예, 외국 사례는 교수님이 말이에요. 뭘 쓰신 설면은 책이 어느 워낙 책의 많아서, 예? 저자다 뭐 이걸 좋아하는데 뺐어요. 네. 예, 교수님께서 쓰신 책들이 워낙 많다 보니 그 특정 예, 책을 이렇게 지목하기 어려워서 그러셨겠죠. 아이, 저는 강원도 신문을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네. 네. 예, 교수님, 예, 정말 그 예, 부국환경론 이 책 예, 꼭 예, 그 많은 예, 분들이 꼭 직접 예, 사시고 그리고 이제 근처 도서관에도 꼭 신청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저는 정말 그 "가난이 환경의 최대 적이다."라는 요 말씀이 너무나 예,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사실 제가 정말 20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제가 40 대인데 제가 20살 때쯤에는 그때 길거리에 사실 쓰레기가 엄청 많았어요, 아직도.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길거리에 쓰레기가 몇 개 보이기는 하지만 정말 상대적으로 깨끗해진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죠. 하천을 치우고 그러는 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어떤 그림 자체가 쓰레기가 없고 깨끗한 환경을
그리고 있더라고요. 어린 아이들하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아이들이 하천을 상상해가지고 그린 그림들을 보면 쓰레기 없이 깨끗하고 맑은 물이 흐르는 것을, 그리고 엄마 아빠랑 같이 강아지랑 이렇게 소풍 나와서 놀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미래 세대는 이 환경에 대한 욕구가 어마어마하게 크구나라는 거를 실감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더 잘 예, 사는 우리나라가 더 잘 환경을 보호할 수 예, 있다라는 이 부분이 참 인상 깊었고, 교수님, 근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교수님 여기 파워포인트에 예. 그 스웨덴 그 교수가 이렇게 두 경찰에 의해서 연행되는 그 사진, 그 예. 최근에 그레타 툰버그가 독일 가가지고 연출한 사진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정말. 비슷하네. 그래서 이 강남 좌파들도 그렇고, 이 환경 좌파들도 그렇고, 꼭 예전 역사에서 나왔었던 거를 무슨 뭐 서골도 아닌데 계속 우려먹고 똑같은 거 연출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교수님께서 또 책을 쓰신 그 환경 사기를 폭로하는 그 책도 같이 이렇게 겸임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가 이 가난이 환경에 최대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 이걸 다 좀 명심해주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가 했듯이 건강한 국민이 최고의 국부다. 여기에 우리 환경의 어떤 모든 정책이라든지 환경 운동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지금처럼 말이에요. 개발은 악이고 뭐 옛날에 그 사실 마르크스 그 공산주의 이론이 뭔가면은 자연이 뭐 선이고 문명이 악이다 뭐 이런 식의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대한민국에 우리가 후손들한테 정말 훌륭한 나라를 물려주려 그러면은 바로 이걸 다 명심하고, 또 국가에서는 이 건강한 국민이 최고의 국부예요. 우리가 무슨 그 국가에 큰 부가 있어요. 사람이지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 책 보면 이게 나와요. 제가 21세기 대한민국에 가야 할 부국 환경의 길은 과연 뭐냐? 그럽니다. 네. 예. 교수님 꼭 그 정책을 입법하시는 분들도 이거를 꼭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도 유익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치겠습니다. 예. 네.